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손석희 씨하고의 대담이 어제 이제 두 번째 편이 어제 방송이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안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 뭐 이제 아침에 보도가 된 걸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다 이제 그러는데요. 이런 이제 보도는 대개 말을 줄이거나 깎아내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풀 센텐스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통령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침에 보도되고 있는 문장으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게 뭐 왜곡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의 백년 대계인데 어디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5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안보 위기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입에서 안보 어쩌고 저쩌고 그 안보를 걱정하는 말 처음 들어봅니다. 이제 갑자기 안보 위기가 생각났나요? 김정은이 핵실험을 6번이나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수없이 쏘아대고 남한을 오늘 아침 뉴스가 그거더군요. 오늘 아침 뉴스 제목이 뭐더라요? 제가 지금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를 건드리면은 대한민국도 핵탄두로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를 어제 김정은이 했습니다. 김정은을 저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네? 5년 전에 김정은과 오늘 5년 뒤에 김정은을 저렇게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180도는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뭐 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다면서요. 뭐 평양에도 갔었다면서요. 백두산에도 같이 올라갔다면서요. 그런데 오늘날 결과는 뭡니까?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핵탄두로 초토화시키겠다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어디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 없이 그냥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엊그젠가 친서 주고받았다면서요. 문재인과 김정은, 김정은과 문재인 친서 주고받았다면서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놓고 이제 다시 협박. 아니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협박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질로 잡아놓고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을 인질로 딱 잡아서 이렇게 뒤에서 목 꺾기 해가지고 딱 움켜쥐고 오른손에는 칼을 딱 들이대고 이겁니다. 진짜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진짜 요상스럽고 희한한 풍경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 딱 인질 목을 움켜쥐고 칼을 거의 이 핏금이 생기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태평성대 이게 가장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고 외국 언론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지금 대경 실색해가지고 핵탄두 무장하자고 오래전에 이미 그랬을 것 같은데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끝내자마자 대한민국도 바로 핵무장하자고 했을 텐데 도대체 대한민국은 그거 어떻게 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지? 이런 궁금증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랬더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드 배치를 뭐 어떻게 더
강하게 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추가 배치도 필요하면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자. 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니 김정은이 쏠 수도 있는 북한의 핵탄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뭐로 방어를 할 생각입니까? 대화로? 친서로? 우크라이나 안 보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젤렌스키가 푸틴을 말로 막아 집디까? 아직도 대화와 평화, 뭐 종전선언 이런 걸로 뭔가가 안보 위기가 정말로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정말 대경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것을 뭐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온 사람은요. 25년 전, 30년 전 김대중 대통령부터 했었던 얘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지난 5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그 낙선했던 대통령 선거에 후보였을 때부터 이미 이 얘기 해왔습니다. 김대중도 말했고 노무현도 말했고 문재인은 2번이나 이 얘기를 해서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청와대를 떠나는 게 정답인가? 이런 얘기. 근데 여론 수렴을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평가하지 않겠다는 건. 노코멘트.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은 나쁜 놈. 아, 김정은은 참 좋은 사람, 젠틀맨. 아니요, 양당 간에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평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화 복원을 위해서 미국과 공조를 해야 하고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길목이라 김정은 위원장 평가는 유보하겠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도보다리 대화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은 안전 때문에 핵에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만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게요 평양에 있는 노동당 대변인이 하는 말입니다. 안전만 보장된다면 누구 안전? 북한 주민들 안전? 아닙니다. 북한의 최상층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안전, 신변 안전. 안전 그러면 또 말이 애매한데요. 신변 안전.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겁니다.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지금까지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들어야 되는 말 맞습니까? 이제 떠나는 마당인데 아직까지도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 이랬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자신들의 진정성에 대해 국제사회나 미국의 불신이 심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김정은한테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불신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나 문재인이 그걸 좀 중간 다리를 좀 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새해 들어서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동해바다로 지금 탄도미사일 몇 개 쏘아올렸습니까? 10발입니까? 20발입니까? 세다가 그냥 잊어버렸을 정도로.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진정성?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해서 서방 세계가 불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까? 그 얘기를 도보다리에서 했다? 그래서 문재인 나는 참 안타깝다? 그런 뜻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은 구걸 평화, 인질 협상, 그리고 핵탄두에 매여 있는 노예적 삶, 이런 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우리가 핵탄두가 자기 턱 밑에 이렇게 와 있는 그런 인질로서의 삶을 어떻게든 벗어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정부가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달라진 건 일본이었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지요. 일본의 그 우파들, 뭐 좌파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찜찜해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신사에 가서 공물을 이렇게 바치고 뭐 이런 행동을 꺼리낌없이 해왔던 일본 정부가 얄밉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죽창가 부른 사람이 누구죠? 참 어쩌자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독립문 근처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길을 이렇게 아침 출근할 때 지나다 보면은 태극기 한쪽에 걸리고 한쪽은 아베 얼굴 그려놓고, 아베 전 총리, 지금은 기시다 총리죠. 아베는 죽일 놈, 아베를 척살하라 쫙 걸려 있습니다. 뭐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던 우리 독립기념관이 있는 자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대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든 벗어나야지. 지금 1945년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75년이 흘렀나요? 77년이 흘렀군요. 77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정치인들이 반일 국민 정서를 토대로 해서 정치적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이런 짓거리들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이게 정말 잊을만 하면 또 끌어모으고 잊을만 하면 또 끌어모으고 이거 한두 번 보십니까?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자신들의 그 핵심 지층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표장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일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반일 정서.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달라진 건 일본이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정말 현실 인식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 뭔가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언론 인터뷰니까 이런 얘기 꺼내는 건가요? 궁금해집니다.